안녕하십니까, 나폴레홍입니다. 오늘 대통령 취임한 지 벌써 100일이 됐네요. 참 세월은 참 유수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저희 뒤에 있는 국회, 제가 4번씩이나 국회의원을 했고 저기서 참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까마득한 옛날 같기도 하고 엊그제 같기도 하고. 그런데 대통령도 선거할 때부터 참 그 주마등처럼 후보 시절 또 당선자 시절 대통령 취임 뭐 등등, 제가 취임식에도 갔었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야 벌써 또 100일이 지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는 또 다르게 말하면 이제 대통령 1725일인가요 남았다고 하는데 참 그것도 또 빨리 지나겠구나. 그리고 또 우리 인생도 빨리 지나겠구나. 참 그렇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많이 써먹는 버나드 쇼처럼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그럴 우물쭈물 하다가 인생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은 참 유수같이 빨리빨리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100일에 관해서는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비대위와 그 다음에 이 비대위에 관계된 사람들 뭐 등등에 관해서 제가 한번 브리핑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고요. 제 생각을 많이 실어 보내라는 여러 같은 주문이 있어서 팩트는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한 걸로 하고 그 주변 얘기들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고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죄송합니다. 안 들어서 제가 팩트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대위가 출범했는데 우선 안철수 대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안철수가 이제 이준석 표 혁신위를 해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저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됐으니까 이준석이 혁신이라는 걸 최재형 의원, 종로 의원, 대통령 후보였던 의원이 만들었는데 그걸 없애고 그냥 비대위로 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라는 분이 사람들이 물었죠. 이준석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 이런 얘기. 참 그것도 대답을 저는 보기 현명한 게 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병 X라고 했다라니까 나는 뭐 그런 거 알지 못한다. 나 바빴고 옛날에 노원에서 붙을 때도 20% 이상 이겼고 그 이후에 뭐 좀 앙금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뭐 잘 모르겠다. 나는 그렇다 참.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미래를 위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코멘트한 건 제가 보기엔 잘 코멘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이분은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당대표 지금 가능성으로 따지면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분에 대한 아주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 안철수 대표로서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일단 대주주가 아닌 데다가 지금 장제원 등 윤핵관들과 어떻게 연대를 해서 당 대표로 당선돼 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똑같은 국민의당 이름 하나만 다른데요. 출신이기만 한데 아직도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 있어서는 안철수라는 분이 우리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을 빨리 불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철수 대표가 일단 비대위에 관해서 뭐 얘기를 하거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이분이 우리가 말하는 보수 우파의 리드 당 대표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겠는가라는 당원들의 의구심, 보수 우파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가 뭐 물론 저쪽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옛날 문재인과 뭐 합작도 하고 또 그 호남당을 이끌기도 호남당이 아니라 그 호남을 기반으로 한 당을 이끌기도 하고 이제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국민 통합이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옛날 그 사드 문제들에 관해서 상당히 그 이른바 보수 우파 진영과 다른 또 한미 동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게 말하면 나이브한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오히려 저쪽에 가까운 뭐 본인이 반쪽은 이 보수당이고 반쪽은 진보당이다, 혁신이다.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외연을 넓히고 안철수라는 분이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지도자다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으나 저 사람이 과연 우리 보수 우파 한미 동맹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이어나갈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 비대위 국면에서 대통령 100일 국면에서 김기현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김기현 원내대표를 지냈죠. 김기현 장로님, 제가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나름대로 그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대위가 빨리 당을 안정시키고 당을 견고히 해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미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른바 기득권 세력들을 잘 이끌어가겠다. 그 사람들의 단점을 단점을 될 수 있으면 취하지 않고 장점을 잘 취해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주 새로운 지도부 책임질 수 있는 근본적인 지도부 그래서 여당으로서 당당하고 빵빵한 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김기현 우리 원내대표가 했다는 얘기로서는 참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이 100일 얘기를 했어요. 비판 겸허히 수용하고 1700일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동안 혼선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우리 당의 미래도 있고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뭐 공동체다. 뭐 심기 일전에서 전진해 나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김기현 원내대표 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죠. 울산시장도 지냈고 정책위장 원내대표 다 했고 또 황우여 대표가 항상 당에서 키우고 싶은 두 사람 이 홍문종과 김기현 두 사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이제 김기현이 정책위의장이었고요. 제가 당 사무총장이었고 저하고도 사실 이것저것 잘 맞춰서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이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분은 안정적이고 또 여당이 아주 강한 여당으로서의 수성 잘 지켜나가는 그런 여당일 때 김기현의 역할은 눈부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잘할 수 있다고 구체적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이 난국에 처하에 있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어떻게 이분이 획기적으로 이 당을 체질을 바꾸고 당을 그 대통령과 긴장 관계를 가짐으로 해서 긴장 관계라는 것이 뭐 부정적인 의미의 긴장 관계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긴장 관계를 통해서 여당을 안정시키고 또 당 대표인 만큼 여당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좀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기현이라는 분이 당 대표 후보가 당에게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나 이런 걸로 여러분들에게 당이 확고한 여당으로서 총선에 임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당을 만드는데 나 김기현이다 이렇게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과연 그것을 잘해낼 수 있을까? 훌륭한 사람인데 지금 비상시국에 이 훌륭한 것을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기현 당 대표 후보에게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내가 이 난국을 잘 수습하고 강력한 이 리더십. 저는 리더십이라는 게 지금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건 무슨 조직을 잘하고 무슨 뭘 잘하고 하는 것보다도 국민의힘 당원으로부터 신망을 끌어내서 그 사람들의 확실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김기현 의원한테 기대를 해볼 만하기는 한데 아직 당원들에게 확신을 좀 심어주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대위 끄고 난 다음에 이준석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만약에 당대표 선거에 이준석을 출마를 시켜준다면 자기는 오늘 법원에 가는 일 뭐 이런 것들 다 법원에 가서 뭐 지금 가처분 신청하고 뭐 이런 거 취소하고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관해서 뭐 얘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얘기를 더 하고 싶지는 않은데 만약에 당대표 선거를 한다면 뭐 무슨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1, 2등을 유승민과 이준석이 했고 이준석과 유승민이 만약에 합친다면 당대표 되는 거는 무조건 된다 이렇게 이런 무슨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그래요. 뭐 여론조사 제가 가소로워서 제가 여론조사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조차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준석이나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의힘 지지보다는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 좌파 지지, 이른바 진보 지지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우리 당의 분당지를 치기 위해서 심어놓은 나름대로의 좀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첩자 같은 그런 느낌, 우리 당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이 보수라고는 하나 이 실제로 보수 같지 않은 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렇게 지금 유승민이라는 분이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부터 진보가 어떻게 하든지 이 국민의힘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준석이나 유승민처럼 자기들 아니면 자기들이 이 보수의 본류와 자기들과의 이런 말하자면 뭐 대통령 선거 싸움이라든가 아니면 사상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세계 조류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이 여당 안에는 야당처럼 생각하는 야당의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그리고 마치 그것이 무슨 정치인으로서 폭넓고 아량 있는 정치로 착각하는 사람들을 자꾸 심어놓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자꾸 이쪽 국민의힘에서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유승민이 아닐까. 뻐꾸기 알 같은 사람. 뻐꾸기 둥지 안에서 나온 사람이 유승민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유승민 의원에 대한 지지는 아마 대부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백제에서 새로 시작하라. 뭐 윤석열 100일에 대해서. 그리고 뭐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 살피겠다, 분골쇄신하겠다, 뭐 이거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국민에 대한 지지가 낮은 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생각이나 말이나 태도가 문제다. 그리고 이게 바뀌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건희 회장까지 소환했네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리고 그 얘기를 명심해라. 그리고 국민의 뜻을 살펴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질 각오로 한다면 바꾸지 못할 게 없다라고 하고 주변의 인사들 무능하고 아부하는 인사들 바꿔라. 영혼 없는 관료, 캠프 출신 교수 이런 사람들로부터 나라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악마의 대변인, 특별감찰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유승민이라는 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도 대통령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 참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유승민이라는 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 악마의 대변인이 됐건 무슨 특별감찰관이 됐건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준석이가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뭘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국민의힘이 성공하고 보수우파가 성공하자고 하는 거냐 이 말이죠. 그것이 어떤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은 큰 틀에서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대통령이 잘 되고 보수 우파가 잘 되는 방향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입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저 홍문종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것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보수파의 큰 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뿌리내려야 하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건국이 이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렇게 갈 때 우리가 사람을 세우거나 아니면 정책을 세우거나 뭘 할 때 그것들이 좀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큰 목표를 향해서 갈 때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악마의 대변인?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나 유승민 같은 악마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그런 유승민, 자기가 원했던 사람 취직 안 시켜줘?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자기를 안 도와줘? 그러면 대통령 탄핵이라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악마의 대변인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결국은 보수 우파를 이렇게 망치고 보수 우파를 암울하게 하고 이렇게 미래가 없는 대한민국 이게 미래가 불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든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을 누가 탄생시켰습니까? 유승민 당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 잘했다고 할 수 없죠. 말이 안 된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이 유승민 대표도 생각을 내가 정말 이 보수 우파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돼야 될 건 뭔가라는 생각
잊지 마시고요. 또 그 일을 위해서 항상 이 말이 앞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편이구나, 우리와 함께 결국은 이 보수 우파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걸 세우도록 한다는 거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손해 볼 수 있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일 때문에 뭐 탄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좀 손해를 보고 정치적으로 좀 우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당신 선거 때 대구에 가서 얼마나 오랫동안 여태까지 대통령이 그렇게 열심히 선거운동 해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정치인이 지켜야 될 도리나 의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유승민, 보수 우파에 대해서 최소한도 도리, 의리 그리고 정도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유승민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하는 말은 뭐 그래요. 그 특별히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수 우파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태도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드리고 싶은 사람은 제가 사랑하는 아우 지금 아우라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우리 충청남도 지사 김태흠 얘기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더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도왔던 사람들, 보수 우파 지지자들, 보수 우파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을 총망라하는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야만 새로운 이 보수 결사체를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우리가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 정말 그 김태흠의 아우 사랑하는 아우 도지사 제가 전화해서 지금 격려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김태흠 지사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